정형식 재판관님 1988년부터 법관 생활하셨습니다. 37년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문형배, 조한창 재판관님 법관 33년 하셨습니다. 김형두 재판관님 32년,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님 30년, 정정미 재판관님 29년, 그리고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님 28년, 정계선 재판관님 27년 법관 생활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혼란의 원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뇌란 수계,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을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도, 최상목도, 심우적도, 심우정도, 지기현 잘못도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은 오롯이 헌법재판관의 재판소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선고를 빨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소추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 선고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의 도시 광주 출신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5.18 당시 저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불법 비상계엄을 다시 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4년 만에 광기 어린 대통령에 의하여 국회와 선관위가 점령당하는 내란 사태를 직접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이 낳은 제도적 산물입니다. 헌재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을 했고 그동안 많은 박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러한 헌재가 탄핵 심리를 종결한 지 4주가 지나도록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이 헌재의 선거 지연 상황에 대하여 신뢰 대신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내란 5호 세력들도 자기들 눈치를 보느라 선거를 미루는 것이라며 속으로 비웃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국민의 염원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여 하루빨리 즉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입니다. 저하고 박범계 의원하고 짧은 기간에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불운을 대한민국이 겪고 있습니다. 27일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춥고 찬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다시 찾아온 헌법재판소에 와보니 봄바람이 불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이 따뜻한 봄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곳 헌법재판소와 광화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할 그런 책무를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판결이 지체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분열은 더 가속화되고 대한민국은 경랑에 휘몰아칠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이 결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자유롭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피소주인 윤석열을 파면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국회의원 이성유입니다.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용산으로 진출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본인과 김건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이었고 국민들을 위한 공정과 상식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답할 때가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지금 바로
윤석열 탄핵심판 기회를 잡는 것이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입니다. 만일 당장이라도 윤석열 탄핵심판 날짜를 잡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헌법재판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윤석열 탄핵심판 기회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만약 12.3 계엄이 저들의 뜻대로 되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탄핵소추단 의원들은 모두 백령도에 수장되었거나 계엄군에 수거되어 사살 혹은 폭사당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은 정치적 반대 세력만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회 전체 입법부를 없애버리고 중앙선관위를 물리적으로 폐쇄하고 그 권능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제2의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무사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3조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해 주십시오. 제9조 정치관여 금지에 따라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그러하오니 제23조 36조대로 종국 심사에 관여하신 8분 재판관님께서 심리를 마치셨으니 이제 즉시 종국 결정하여 주시옵고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학교에 있어야 될 학생들, 그리고 직장에 일터에 있어야 될 우리 직장인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면서 저녁을 먹어야 할 우리 가장들, 그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무엇보다도 민생 치안에 힘을 써야 할 경찰관들이 모두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난 상처가 아무는 것보다 더 고려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헌법재판관님들 뿐입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도록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8분의 재판관님들이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위헌 기각 4분, 적법 기각 1분, 그리고 인용 1분, 각하 2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의 분열상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러한 선거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존중합니다. 단 이번 주 내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6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존중한 그 지점에 주목하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분의 헌법재판관들이 각하서를 취했지만 6분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했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 해석을 존중했습니다. 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정말로 무게 있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주 내에 국민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끔, 좌절을 넘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끔, 절망을 넘어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끔 헌법재판관 8분의 일치된 파면 주문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가운데로 오셔서 이용우 국회의원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탄핵소추단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시 파면 선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이 2월 25일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불안이 심화되고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란 극복이 국정 안정입니다.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 첫째, 국난 극복, 사법정의 실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선고기일이 당장 지정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취소의 사유를 다투면서도 정작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법원과 검찰의 결정으로 국민들은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선고가 더 지연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욱 크나큰 사회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국가 일기를 끝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 역시 점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확인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백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나라의 헌정위기와 사법 시스템의 혼선을 연이 상세히 보도하고 있으며, 경제 안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협력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국정혼란이 장기화된다면 우리 국민이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향후 국제경제 및 외교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가 절실한 것입니다. 셋째, 국민 불안의 해소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위기 사태가 벌써 4개월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선고하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하고도 최우선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상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 위법한 행위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만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을 믿고 엄정한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십시오. 국민적 불안 해소, 헌법질서 수호, 국가적 혼란 최소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추락 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시켜주기 위해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주시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결정해 주실 것을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회
탄핵소추단 일동. 네, 이상으로 국회 탄핵소추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